안녕하십니까. 이대사학과의 강철구 교수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은 매우 큰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양극화가 진전되며 서민대중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커졌고 청년 실업도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를 주도해온 기존 정치 세력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에 편성하여 상황을 악화시켜왔고 더구나 여야 사이에 고질적인 권력투쟁에 빠져서 민생을 내팽개쳐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들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아주 나쁘게 되자 기존 정당과 정치 세력들은 새 단장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 이름을 바꾸고 이념을 적당히 손보고 새 인물을 영입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을 현혹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하는 동안 이미 민생 안정에 철저히 실패한 바 있는 정당들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를 완전히 부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별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는 수출을 주도하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들의 독과점 체제입니다. 전체 기업 수의 0.1%에 불과한 이들이 기업 생태계를 독점적 폭력적으로 지배하며 중소기업들을 철저히 갈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상 유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로도 모자라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싹쓸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네 제과점, 피자가게, 통닭가게, 자동차 정비점 등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규직의 절반 정도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860만 명의 비정규직, 상시적인 파산 위기에 떨고 있는 750만 명의 자영업 종사자들, 330만 명의 실업자, 특히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는 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니 자연히 내수가 죽고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도 국민 대부분은 경제적인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집권한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권이 모두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강화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거의 모두 없애고 그나마 있는 공정거래법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특권적인 사회 경제체제를 고착화시킬 자유무역협정들을 제멋대로 체결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국민 전체를 보살펴야 할 국가의 임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수 정치 세력, 재벌, 보수 언론, 관료, 법조인들이 한 통속이 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거대한 기득권 구조를 형성하고 끼리끼리 나누어 먹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가로막고 왔습니다. 게다가 이들 세력이 온갖 부정, 부패, 탈법을 저지르기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껏해야 솜방망이 쳐버리나 하니 사회의 기강이 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빼놓고라도 착취받는 노동계급은 왜 이에 저항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대자본과 특권적인 조직노동의 담합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이끄는 한국의 조직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나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고용이 불안해지자 대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그들과 담합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거의 2배에서 4배 이르는 고임금을 받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특권적인 노동계급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붉은 띠를 메고 나서나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등 다른 저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자기네 임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정규직이 있어야 자기들의 고용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자를 적에
비정규직이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자본의 입장에서도 대기업의 정규직 165만 명만 잘 대우하면 다른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부려도 되니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자본과 조직노동의 적대적인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정치도 기본적으로는 대자본과 조직노동의 이런 담합관계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집권기는 신자유주의 수용, 노동유연화, 재벌규제 완화,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재벌들이 장악하는 특권적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진보 세력으로 한나라당이 보수 세력으로 나뉘는 것은 앞에 두 당의 성격이 한나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진보적이라는 점과 북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정당은 사회경제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파 정당들이 그런 것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노동계급 전체 이익을 지켜야 할 좌파 정당인 민노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개별 조합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과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노당은 민주노총의 절대적 후원을 받는 정당으로서 특권적 노조인 민주노총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해왔습니다. 자본을 비판하는 척하지만은 그것은 말뿐으로 실제로는 절대다수 노동계급의 고통을 방치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계급이나 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의도하지는 물론 않았겠지만 우파와 좌파가 만드는 담합구조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니 조직노동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회집단들로부터 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을 통합진보당으로 바꿨으나 이름만 바꾸면 무엇하겠습니까?